자, 타코마스터로 잡은 10번째 문어입니다. 자, 첫채비 입수. 첫채비 입수. 뭐야? 자, 문어냐, 첫채비 입수에. 야, 문어입니다. 첫문어. 첫채비 입수에 첫문어. 바로 한 마리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우입니다. 자, 마스터 13편 바낙스TV. 오늘은 급하게 군산권에서 3년 만에 드디어 또 문어가 출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여쁜 미디어 스태프들이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왔고요. 오늘은 제가 단독으로 문어 낚시 시원하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오, 여가 거치네. 아이, 좋아. 사이즈는 크질 않네요, 아직. 깊다. 자, 두 번째 군산 문어입니다. 선물. 군산권에 이제 문어가 터졌다, 이렇게 해서 탐사 출조를 나가는 출조에 참가를 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떤 곳에서 어떤 지형, 그 다음에 어떤 섬, 이런 곳에서 문어가 나오는지 좀 넓게 탐사를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리수를 보기보다는 좀 넓은 지역을 탐사하는 개념으로 낚시를 했고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바낙스에서 신상입니다. 신상 문어태 타코마스터 150X 헤비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릴은 아이오닉스 인쇼어, 기압비는 5점대 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특징은 굉장히 저가 제품이에요. 한 7만원 정도 하는 보급형 문어대인데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강하게 만들었는데도 체감 중량이 굉장히 가벼워서 사용하기도 좋고, 짧다 보니까 컨트롤 하기도 좋고, 하루 종일 들고 낚시를 해도 피로감도 적고요. 그 다음에 이 팁 쪽은 솔리드예요. 대신 글라스 솔리드입니다. 글라스 솔리드다 보니까 굉장히 연해요. 팁 쪽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문어를 살짝 그 액션을 줄 때 팁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무게감이 싹 더 실리면 강한 허리로 챔질을 해서 빼내는 그런 타입의 낚싯대가 되겠고요. 제가 샘플 작업을 할 때부터 굉장히 수차례 출조를 나가서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조작감이나 이런 게 아주 가성비가 아주 끝내주는 그런 낚싯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릴은 아이오닉스 인쇼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비는 5점대, 5.3대 1이고요. 문어 낚시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저기압이 릴이 좋습니다. 일단은 문어를 챔질을 하고 나서 천천히 감아 올려야 되거든요. 너무 강하게 감아 올리면 문어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힘들고, 그 다음에 7점대 릴이라고 해서 내가 천천히 감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5점대가 유리합니다. 몸이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5점대. 그래서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으면서도 리프팅 파워가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 설명 이렇게 해드렸고요. 채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굉장히 심플하게 쓰는 편이에요. 일단은 애기 3개, 뽕돌 하나 이렇게 채웠고요. 얼마 전에 본 건데 이렇게 집어등 하나를 달면 항상 효과가 좋은 건 아니고 가끔 굉장히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집어등 하나에 애기 3개, 야광 뽕돌 하나 이렇게 채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낚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군산 문어가 정확하게 2007년도에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년에 낱마리로 나오다가 모습을 다 감춰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않다가 10년 뒤에 2017년도에 대란이 또 한번 일어났습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문어가 마리수로 쏟아졌는데,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 다음 해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나서 금년에 문어들이 산란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탐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핫하게 사이즈도 좋은 문어들이 마리수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낚시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마리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뭐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큰 사이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어가 이곳은 지금 군산에서 말도를 지나서 흑도라는 섬 주변이고요. 문어가 나온다는 게 소문이 났나 봅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배만 주변에 16척입니다. 16척에 20명씩 탔으면 320명이네요. 오, 나왔다. 연안에 있네, 얘네들. 확실히 벽에 붙어 있네. 벽에 붙어 있어. 아이씨, 붙었어. 아, 나이스. 자, 방금 히트를 받았는데 문어가 바닥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떼내려다 보니까 드드득 하는 느낌이 나더니 다리만 하나 남기고 갔네요. 아, 좀 기다려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자, 다리는 방생하겠습니다. 다리 뜯겨가지고 나왔어. 아씨, 이거 붙어버리냐. 지금 나오는 문어들이 크다 보니까 통영권에서 낚시를 할 때는
바닥이 이제 거의 굴 양식장이 많습니다. 그쪽은 문어가 잡을 게 굴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굴을 안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돌바닥이다 보니까 돌바닥에다 사이즈도 좀 큰 상태라 바닥에 붙으면 강제로 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간 지역이 일단 아침에 바로 흑도권으로 갔는데 문어는 어느 정도 나와줬습니다. 근데 배들이 굉장히 좀 위험할 정도로 많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일단 거기서 좀 빠져서 더 먼 섬인 직도권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흑도권에서 낚시를 진행을 했는데요. 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직도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낚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아직 문어 자원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채비를 한 2번 정도 담궈봤는데 잡으시는 분들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해보고 안 되면 제 예상에는 12동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직도권에서 좀 열심히 해보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문어 제가 큰 사이즈 제대로 된 문어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짠 거밖에 안 나오는데 흑도가 저기가 씨알이 좋긴 좋네. 자, 문어 낚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쭈꾸미 낚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이제 할 점이 이렇게 살짝 곱해질만 해주시면 돼요. 살짝 곱해질 하다가 무게감이 틀려진다 그러면 강하게 챔질. 그러니까 문어는 크기 때문에 특히나 돌바닥에서는 한번 붙으면 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짝 곱해질 하면서 자기 채비의 무게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무게가 조금 묵직하다 할 때는 무조건 강하게 쭉 띄워줘야 돼요. 띄워주고 나서 천천히 감아 올려야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뭐 유혹하는 법으로는 이제 쉐이킹을 마찬가지로 쓰고요. 동일하게 갑오징어나 뭐 쭈꾸미 그 다음에 한치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흔들어주고 살짝 스테이 기다렸다가 무게감 한번 느껴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어 낚시를 하실 때는 밑걸림이 생겼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밑걸림인지 아니면 문어가 애기를 잡고 있는데 돌에 붙은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 가지 이제 하는 법은 일단 애기를 이렇게 툭툭 잡았을 때 아니면 밑걸림이 생겼을 때 단단한 느낌이다. 딱 부딪히는 느낌이 낚싯대로 전해졌으면 그건 돌이겠죠. 돌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걸림인데 약간 찐득한 느낌? 이런 게 있으면 문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당겨보고 도저히 안 빠진다. 문어가 발끝이 걸리면 발끝이 뜯어지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몸통 쪽이 완전히 안아버리면 이게 돌에 붙으면 떼내기가 어렵습니다. 굴껍데기나 뭐 잔자갈 같으면 그걸 통째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안반에 붙어버리면 못 되거든요. 그럴 때는 라인의 텐션을 완전히 풀어버리세요. 풀어버리고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강하게 한번 다시 챔질. 그래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풀어주고 문어가 다시 이제 이동하기를 좀 기다렸다가 챔질. 이런 식으로 계속 채비를 그냥 바로 끊어내지 마시고 계속 문어가 이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계속 챔질을 하면서 밑걸림을 이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도에서 바로 왕등도 저쪽에 남쪽에 있는 왕등도권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또 많은 폭발적인 마리수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뻥 붙어버리네. 왜 이렇게 작어 근데?
어우, 깊어. 밀었어. 자, 직도권에서 반응이 없어가지고 멀리 이동했습니다. 왕둥도까지 내려왔는데, 문어가 또 반겨주네요. 왕등도 문어 연타로 나와줍니다. 자, 사이즈가 많이 크진 않은데요, 묵직하니 손맛 좋았습니다. 자, 연타로 나와줍니다. 왕등도 묵직하니 좋았습니다. 사이즈 괜찮습니다. 자, 조개도 안고 올라오네. 바지락 먹다가 애기도 먹으려고. 조개, 문어가 이런 걸 다 먹습니다. 그 바닥에 있는 게, 조개, 뭐 물고기 닥치는 대로 먹는 포식자거든요. 조개를 먹다가 지금 애기를 덮쳤네요. 이렇게 먹습니다. 조류가 어느 정도 가는 상태에서도 문어가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채비가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면서 이렇게 바닥을 탐색을 해야 되는데, 물이 많이 빠르지 않을 때는 계속 제자리를 쿵쿵 찍고 있다 보면 주변에 문어를 유혹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캐스팅을 해서 멀리 던져서 끌고 오는 방식으로 넓은 범위를 탐색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입질을 하냐? 고기가 터더덕 그래요. 깜짝 놀랐네. 가끔 문어 낚시나 오징어 낚시 하다 보면 광어나 우럭도 잡혀요. 애기를 그냥 꿀꺽 삼켜버리면 바늘이 안 빠지거든요. 지금도 고기가 시원하게 입질을 해줍니다. 문어가 이렇게 한번 터지면 마냥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문어가 이렇게 번성하는 해에는 물속에 생명체들이 거의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어가 거의 최상위 포식자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먹는 게 조개, 뭐 새우, 게, 물고기 닥치는 대로. 이게 물고기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입밖에 없는데, 문어는 팔이 있거든요. 그것도 8개. 잡히면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냥 집식에서. 그러다 보니까 문어가 많이 나오는 해에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대요. 실제로 다이버들이 들어가면 조개든 뭐 쭈꾸미도 잡아먹고 갑오징어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먹기 때문에 문어가 많이 번성하는 해에는 쭈꾸미나 갑오징어도 양이 줄고 조개 종류도 다 줄어버리고, 문어가 한 2kg 이상 되는 문어들은 이제 지금은 초반 시즌이라 중치급까지인데, 그런 문어들은 지금 이제 여밭에 있습니다. 작은 조개를 먹고 막 이러는데, 2kg 이상 되는 큰 문어들은 뻘밭에서 나오거든요. 뻘밭에서 뭘 먹냐면 키조개까지 잡아먹습니다. 키조개가 이만한데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 시즌, 중후반 시즌 넘어가면 말도권이나 이런데 뻘밭에서도 문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여밭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잡아내기 까다롭고, 그 다음에 밑걸림도 좀 심한 그런 낚시가 되겠습니다. 자, 막 연타로 나와줍니다. 군산 문어 제대로 붙었네요. 자, 멀리 캐스팅해서 또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아이고, 사이즈들이 벼락 쓸만 합니다. 자, 자, 문꾸미.
애매한데. 자, 어린 문어는 집으로. 자, 내년부터 문어가 포획금지 중량이 신설됩니다. 300g 이하는 못 잡게 돼 있어요. 저는 금년도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으로. 더 커서 10월달에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9마리째. 자,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두 자릿수 갑니다. 자, 요번에는 바닥에 붙었는데 허리가 탄탄하니까 훅셋 하는 순간 떨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는 조개를 먹었는데 지금은 게를 먹다가 또 이렇게 애기를 물고 나옵니다. 다 잡아먹습니다, 문어가. 최상위 포식자 문어입니다. 문어 2019년도 문어 첫 탐사 겸해서 마지막 탐사 날짜인데요. 2년 전에 문어가 좀 나오다가 작년에는 한 해를 좀 건너뛰었어요. 작년에도 좀 치어가 보였었는데 수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치어들이 금방 다 죽어버리고, 올해는 수온이 그나마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문어가 작년에 태어난 놈하고 올해 또 태어난 놈을 합쳐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올해 문어 조항이 더 핫할 것 같고요. 지금 오신 분들도 지금 뭐 꾸준히 다 잡고 계신데 옛날처럼 아주 좋은 그런 조항을 앞으로도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문어 조항 기대됩니다. 자, 로프렌저로 문어 잡으러 놀러 오세요. 최상의 서비스를 보시겠습니다. 자, 두 자릿수 채웠습니다. 10마리. 바닥에 완전히 달라붙었는데 허리가 세니까 탁탁 치니까 딱 떨어집니다, 문어가. 완전 미끄러지네. 붙었다가 자, 11번째 군산 문어입니다. 군산 왕등도 문어입니다. 식사를 방금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낚시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어 낚시도 제가 금년에만 지금 7번째 출조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주관적인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문어 낚시 하면서 애기를 선택하는 방법. 일단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문어 채비에서 리본들 많이 다시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물이 맑고 이제 그 시야가 좋은 그런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히트 확률이 거의 비슷했다고 저는 느끼고요. 탁수가 질 때, 그러니까 흙탕물이 질 때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집어등이나 아니면 LED 불빛이 들어오는 애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도 새벽에 해가 안 떠서 어둑어둑할 때, 그리고 날이 흐려서 일조량이 많지 않은, 그리고 탁한 물, 요런 때 특별히 효과가 있는 거를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이 굉장히 맑고 이럴 때 좀 효과를 많이 봤던 게 플래싱이 좋은 애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이저 계열이 맑은 물에서 활성도가 괜찮을 때는 효과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한 물에서 어필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광 계열, 야광이 좀 강한 그런 계열, 그 다음에 색상 대비가 좀 극명한 계열. 보면 이제 이렇게 뭐 레드헤드나 뭐 아니면 이제 알록달록한 색동애기, 이런 계열들이 또 효과가 좋았고요. 이제 맑은 물에서는 플래싱. 그 다음에 문어가 생각보다 큰 애기를 잘 덮치거든요. 그래서 무늬용 애기도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할 만한 거는 이제
탁수나 이럴 때, 물이 흐릴 때 네틀이 들어있는 애기들이 있거든요. 네틀이 들어있는 애기들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더라. 네, 그런 정도로 제가 좀 경험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를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그때 보시면 배에서 잘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잘 잡으시는 분들 어떤 종류의 애기를 쓰는지, 뭐 플래싱이 강한 애기인지 아니면 어필력이 굉장히 좋은 칼라인지 뭐 아니면 야광 계열인지 이런 거를 좀 보셔가지고 잘 잡으시는 분들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은 같이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패턴이 있습니다. 문어가 반응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낚시하시면 좋은 조과로 연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산권에 이제 문어 본 시즌이 되면 정말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말도권까지, 말도권 뻘밭 지형인데 그쪽도 확인을 해봤는데 문어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말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경이 되면 굉장히 큰 문어들, 2kg에서 3kg 정도 되는 굉장히 대문어들이 들어오는 그런 지형인데 아직까지는 문어 씨알이 그 정도 자라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 그렇게 해서 오늘의 탐사 출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면 군산권의 문어 자원들은 굉장히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희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같이 문어를 올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어 자원이 금년에는 정말 제대로 예년에 2017년도처럼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조였고요. 이제 문어들이 지금 중 사이즈가 됩니다. 보니까 평균 씨알이 한 500g, 작은 애들은 한 300g, 그거보다 뭐 더 작은 애들도 있는데 300g에서 한 키로 500 정도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일주일이 다르게 이제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본 시즌이 되면 예년에 진짜 화려했던 군산 문어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문어 낚시. 자, 군산에 문어 제대로 터졌으니까 낚시하러 오십시오. 군산 문어. 자, 이렇게 마스터 13회 군산 문어 탐사 출조로 즐거운 낚시 진행해 봤고요. 다음번에 또 우리 미디어 스태프들이나 뭐 전화해서 또 다른 또 즐거운 낚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